자, 지금부터 수학2 이제 본 교과 과정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수학2라는 게 뭘까? 라는 걸 한번 배울 텐데, 이 배경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미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적분. 우리가 이제 수학2라는 과정,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이 미적분학이다라는 학생들은 이 배경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극한, 미분, 적분을 들어가는데, 이 극한, 미분, 적분은 가장 주요 소재가 뭐냐면, 주제는 바로 이제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라는 게 뭘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럼 함수는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예요.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야 라고 잡아주면 a에 해당하는 점 하나 쿡 찍어주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뭐다?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만 묻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모든 값들을 싹 다 물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점들도 찍을 거야. 찍다 보면 이렇게 뭐한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겠죠. 왜냐면 각각이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값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과 점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과 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함수 극한을 배우는 목적은 흐름의 존재 유무를 묻는 거야. 흐름의 존재 유무. 존재 유무. 그래서 흐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묻는 거죠. 아, 그래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주면 수학의 레파토리는 이렇게 함수라고 하면 흐름이 이어진다? 라고 하면 뭐가 되지? 연속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있으면 연속. 그 다음에 흐름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것은 불연속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레파토리를 쪼개다 보면 세상은 반으로 나뉘는 거야. 그래서 연속할 수도 있고 불연속할 수도 있다. 여기는 연속함수. 그러면 반대쪽은 뭘까? 라고 하면 여기는 바로 불연속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불연속. 그러면 연속과 불연속을 다 다룰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함수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공부하는 게 함수의 극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극한을 통해서 이 그래프는 흐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미분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는 흐름이 존재하는데 흐름의 존재가 있을 때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흐름의 내용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흐름의 내용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가야, 감소야 이런 것들을 파악해줘. 점과 점이 붙으면 이 점이 전항 대비해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걸 좀 파악해주면 안 될까?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 연속을 설명하는 과정 이 내용이 바로 뭐다? 미분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만 다룰 거야. 그것이 바로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학생들은 불연속은 미분이 안 합니까? 라는데 아니 흐름이 없다니까. 점에서 점으로 가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흐름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을 증가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 순간이동하는 건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 미분을 하다 보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안에 뭐가 있다? 미분 가능이라는 게 있고. 이 바깥쪽에는 뭐가 있다? 미분 불능이 있는 거야. 그럼 미분 값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게 나눠지는 거냐? 정답.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또 나중에 또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은 미분의 뭐 한다? 역연산. 이것은 미분이 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거꾸로 재해석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이 존재합니까? 예. 그러면 적분도 가능하고요. 미분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적분도 안 된다. 라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레파토리가 이거 과정, 그 다음에 만약에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해보자 하는 게 극한,
그리고 연속만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 게 미분. 그러니까 현재 극한을 먼저 공부해서 존재 유무를 분리해주고 존재하는 것 안에서만 흐름을 파악하는 게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본 교과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용어 정리는 뭘까 알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우리는 y는 f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점을 a라고 잡아줘. 예. 그러면 a일 때 해당하는 점이 있니 없니?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x equal a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함수값. 쉽게 말하면 참값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은 그 점에 이웃하는 점이 뭐야? 뭐라고? 이웃하는 점. 예를 들어서 x가 1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x가 1일 때 설명하는 이것은 바로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웃한다는 개념은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한 이웃하는 점 찾아와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1보다 큰데 1에 바로 이웃하는 점이 뭐야? 1보다는 큰데 1보다 바로 이웃하는 점. 그러면은 그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그래. 1의 바로 옆에 큰 쪽에서 이웃하는 점 누구? 2. 그치, 2지. 근데 2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 아니요. 1.1이요. 좋아. 1.1은 2보다는 어때? 가깝지? 하지만 1.1 세상에 제일 가깝나? 아니지. 1.01이요. 그렇죠. 1.1보다는 1.01이. 1.01보다는 1.001이 더 가깝죠. 그러면 세상에서 바로 이웃하는 가장 가까운 값이 뭐야 하면은 이거는 말장난밖에 안 돼요. 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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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가 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의 개수가 몇 개야?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된 점이 아니고 무슨 점이야? 움직이는 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점? 움직이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쓰는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게 바로 리미트 이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는 극한. 이것은 다가선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값? 다가선다. 그래서 x가 화살표입니다. 중요한 건 화살표. 이거는 등호가 아닙니다. 등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1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옆에다 1 플러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때 당시에 y값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뭐다? y값 구하기. 구하는 값은 뭐다? y값. y값 가져오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규정해줘. 이게 x가 움직이잖아? 그럼 x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x 하나당 y 하나인데 x가 움직이면 y도 어떻게 돼? 같이 따라서 움직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x가 움직이면 y도 계속해서 움직일 거야. 아, 그러면 x가 움직임에 따라 그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라고 묻는 게 바로 이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설명해요. 오른쪽에서 온다 해서 그 극한, 움직이는 값은 맞는데 그것이 큰 쪽에서 온다, 오른쪽에서 온다 해서 우극한.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오다 보면 바로 이웃하는 값, 이런 식으로 이웃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살짝 꼬리를 하는 것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느냐? 예,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게 되는 거예요. x 값을 설명해 주겠어.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감에 따라 흐름을 읽으라는 얘기야. 그때 당시에 fx 값. 이것을 뭐라고 하자? 우극한. 꼭 기억하세요. 특히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네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하면은 y값 구하는 거야 라는 거죠. y값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x가 1보다 어때? 작은 쪽에서 올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온다면 x가 어떻다? 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쪽에서 오네? 그러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 값.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자?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보다 작아요. 그럼 누가 있어요? 0. 아니, 0은 가까운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0이야? 아니요. 그럼 1보다 작은 거 뭐 있어? 0.9. 아, 0.9는 1보다는, 0보다는 0.9가 1에 가깝죠. 그 0.9 제일 가깝니? 0.99요. 0.999? 0.999. 그쵸? 0.999999999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다 가수겠죠. 그래서 이 값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x는 a보다 작아 라고 할 때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그때 당시에 fx 값 가져와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옆에 점을 설명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점점 가까이 가갈수록 여기가 오른쪽에서 크지만 점점 a에 다가갈수록 이 y 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우극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a의 양옆에 가장 이웃하는 값이죠. 근데 그 a의 양옆에 이웃하는 값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아, 연속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용어 정리를 배우는데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맨 첫 단추를 놓치는 순간 이 개념은 모든 게 날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면 심화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해보자 이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x가 a일 때를 설명해 줘 라고 하면은 이것은 함수값 fa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은 몇 개의 값이야? 라고 하면 극한은 몇 개의 값? 바로 우극한과 좌극한. 미안. 여기 무슨 우극한 아니죠? 이거는 왼쪽이니까 좌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a가 아니야 라고 하면 값이 몇 개가 있다? 2개로 나뉜다. x가 a가 아니야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값이 2개로 갈라진다.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좌극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우극한. 이렇게 2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좌극한. 이것은 우극한. 그러면 극한 값은 정확하게 몇 개의 값? 정확하게 2개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극한 값이란 바로 2개의 값을 설명한다. 자, 이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해 주세요. 자, 왼쪽, 오른쪽.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극한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 아니, 결국엔 니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A 주변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설명할 것은 극한값 존재. 아니, 극한값 존재한다는 건 뭐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배경은 나 이제 함수값 빼고 얘기해줘 이게 되는 거야. 함수값 빼고 작다는 거와 큰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극한값 존재라는 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가 뭘까? 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기한 내용이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하나의 값으로 가야 한다라는 수렴이 돼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렴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진다. 수렴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진다. 혹시라도 용어가 약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살짝 적어주면 수렴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진다.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마치 뭐 한다? 정지,
C처럼 보인다.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동이 없어. 그래서 변동이 막 크다가 점점 변동이 줄어들면서 마치 뭐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눈에는 그냥 멈춘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상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수렴이라는 정의다. 그러면 극한값 존재라는 것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은 좌극한 리미트 x가 a-일 때 fx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둘 다 똑같이 알파로 가야 돼. 그래서 둘 다 수렴하는데 그 수렴값이 어때? 같더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는 극한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극한값 존재.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A인데 왼쪽에서 왔을 때 여기가 알파거든? 근데 왼쪽에서 와도 슥 하면서 알파로 가까워지고 있고 오른쪽에서 와도 알파에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두 개가 딱 하고 안 만나는 건 이거는 작다, 크다니까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같다. 함수값이 그걸 딱 하고 채워주는 거야. 작다, 크다는 이 형태까지만. 그래서 한 가지 값에 끊임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작다나 크다나 다 똑같이 알파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서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은 여기가 어때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없죠. 이것은 바로 통합 버전을 설명하는 거야. 여기는 뭐다? 통합 버전. 뭘 작다 크다 두 개로 쪼개고 그랴. 그냥 하나만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간다. 옆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없어요? 이러면 두 개가 일치했다. a 마이너스와 a 플러스를 동시에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제부터 상대방이 던져주는 멘트를 해석해 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짝 올려서 극한값 존재가 하지 않아. 자, 이 얘기는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이 설정이 성립하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뭐야라? 수렴을 해서 같아야 돼. 그러면 하나라도 깨져버리면 뭐한다? 이거 극한값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뭐다?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수렴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발산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계속 뭐한다? 한 가지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계속 뭐한다? 움직인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게 바로 A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야, 너 우극한 어떠니? 예, 저는 알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좌극한이 슥 하고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야. 나는 안 멈추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멈춰야 같다 다르다 하는데 움직여버리면 어라? 대소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없다. 같은 얘기로 하면 여기서는 열심히 해서 나 알파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우극한이 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뭐한다? 극한값 대소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좌극한 리미트 x가 a-일 때 fx가 무한대 또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무한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떨 때야? 바로 분수함수가 이런 캐릭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은 수렴을 했는데 뭐 하더라? 불일치하더라. 두 번째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수렴을 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수렴을 했지만 이거 두 개가 서로 달라. 이게 될 때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A라는 값을 봤는데 현재 좌극한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는 알파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우극한도 가긴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 베타로 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어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fx도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도 수렴하지만 이 두 개가 같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갔는데 저는 알파요. 여기는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베타요.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언밸런스 하더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물론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여당, 야당, 좌파, 우파.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정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둘 다 국가를 위하는 마음은 같아. 근데 국가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우파나 보수적으로 하는 애들은 지금 걸 그대로 유지하되 더 우리 국 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자. 이런 거고 좌파는 뭘 유지해? 좀 더 발전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혁신, 개혁 이걸 주장하는 게 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보면은 맞는 말이지.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 의견을 정치나 법을 만들 때 서로 내용 자체가 언밸런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말을 들으면 얘 말도 맞고 얘 말 들으면 얘 말도 맞는 거야. 하지만 두 개가 언밸런스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은 법률로 제정이 안 되죠. 계속 끊임없이 토의해서 이걸 맞춰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의견을 냈지만 의견이 언밸런스하다. 이런 과정을 극한값 존재 X. 다시 말하면 통합하지 못해. 우리가 아까 설명했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극한값 존재는 하나의 표현으로 두 개의 값을 묶겠다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극한값 존재란 건 하나의 표현으로 뭐한다? 두 가지 값을 같이 묶겠다. 그러면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 뭐다? 하나의 값으로 두 개를 묶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필기도 꼭 거기다 남겨주시기 바라요. 여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하나, 통합으로 통합 표현 가능하다. 자,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 하나, 통합 표현으로 할 수가 없다. 표현 X다. 이렇게 된 거.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흐름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두 개가 언밸런스해 라는 용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이제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에 대한 차이가 뭔가 이걸 확실하게 규정 지었고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지금부터 그걸 활용한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어디 있죠? 바로 요거. 그러면 이 점들의 과정에서 이것이 연속한다면 또는 불연속한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져서 바로 문제풀이로 나아간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영상은 심화 과정이니까 좀 더 꼭 집중력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처음 하는 공부를 만약에 이 과정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1강을 완벽하게 복습을 하고 두 번째 강의로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